전문가와 함께 이태원 골목길을 걸어봤습니다. 형태가 균일하지 않은 보도블록이 곳곳에 깔렸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이 걷다 보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미끄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블록 자체가 이런 미끄러운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처럼 돼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물만 이제 만약에 뿌려지면은 그냥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 전문가는 헬로윈 축제의 잔해물인 쓰레기에도 주목했습니다. 별것 아닌 듯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할로윈 행사들이 다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병이라든지 다 비닐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밟게 되면은 평상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여러 위험 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넘어지면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 힘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그 한 명의 몸무게, 남자 몸무게를 한 65kg로 친다면은 그 65kg의 체중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되면은 한 650kg 정도의 이제 힘으로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작은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고 10만 명이 넘는 인파를 받아서 그 인파들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졌고 주체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10대하고 20대들한테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만 커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생존한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환자로 분류된 뒤 치료 과정을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도 이런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현장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숨쉬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옆 술집 난간에서 끌어져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럼 술 먹고 놀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사 생존자로 분류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자책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치료를 담당한 선생님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 맞다며 놀다가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살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라 말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일부의 반응이 이들의 회복을 가로막는 2차 가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거든요. 물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섣부른 원인 판단으로 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재난 피해자 1,300여 명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재난 3개월 전에는 없었던 정신질환이 재난 이후 발병한 경우가 11%나 됐습니다. 특히 화재 같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겪을 우려가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자보다 6.25배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도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에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초기 3개월이 중요하다며 이 시기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 예약과 진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치료 패스트트랙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통해서도 무료 상담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